센스를 발휘하고 기다리고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제가 이거 관련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올 거다라고 네네. 예측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칼럼니스트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저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무역 분쟁, 경제 보복 이런 일들은 많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많이 반복됐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일본을 위협한 일도 그랬죠. 있었고요.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 무역 분쟁도 결국은 이런 일들이 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번에 내린 그런 그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강도가 심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정도로 심하게 할 것이라고까지 네.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했었다. 그래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전부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준비와 대비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IT 강국인 걸 느낄 때 외국 갔을 때 인터넷 쓸 때다. 네, 그렇죠.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IT 강국이다라고 했는데 IT 강국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IT 산업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보통신도 IT 강국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네.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또 IT 산업에 직결돼 있으니까 IT 강국 또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 서비스 회사도 굉장히 강력하니까 네. 그 전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는 이제 반도체 문제를 딱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게 실감할 수 있는 게 아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의 시장의 한 70% 이상이 우리나라 두 개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IT 강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명실상부 IT 강국인데 네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이 IT 강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반도체 사슬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얘기 많이 설명을 하시죠. 좀 해주시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제조는 원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료를 들여서 가공하고 조립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데 반도체 산업 역시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일반적인 제조업체에 매우 특수하게 네. 특수한 재료, 특수한 원료 그리고 아주 선별된 몇몇 기업들만이 만들 수 있는 가공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작 기계나 원료들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 의존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잘 고급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을 사다 쓰는 뭐 컴퓨터 제조사 또 스마트폰에 또 메모리 필요하니까 또는 대형 컴퓨터에서도 D램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 회사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반도체의 원료, 반도체 생산 그리고 반도체를 소비하는 이 단계를 쭉 연결해 보면 최종 소비자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서버나 컴퓨터 갖고 쓰는 뭐 글로벌 IT 기업들, 거의 소비자들도 일반 시민이 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또 아이폰 같은 거, 뭐 삼성전자, 갤럭시 포함해서 네. 스마트폰도 결국은 소비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사슬은 이제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생산 체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재료를 팔고 한국이 만들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거를 미국에 아니면 각 나라에 IT 업계에 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이 메모리를 못 사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글로벌 IT 업체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각 기업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애플은 당장 플래시 메모리 지금 차세대 고급 메모리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죠, 당장. 네. 그래서 애플의 구매 담당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와서 이제 이것저것 생산 공급의 차질인지 확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구글 같은 기업도 검색 기업이지만 엄청난 양의 서버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검색 광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D램을 사용하는 서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차질이 생긴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업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검색 사업 또는 구글이 펼치는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많이 공급합니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이제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상 서버를 이제 월 과금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두 회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장착된
서버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최근 들어 한국에 빈번하게 연락하고 방문하면서 네. 이 두 기업의 생산이 차질인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것이 실제로 장기화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고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고객 기업들, 글로벌 네. IT 기업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은 뭐 자명한 일입니다. 사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탁 끊으면 위에 있던 것도 확 내려가고 밑에 있는 것도 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갈 텐데. 일본 기업 이게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아마 눈치를 보고 정부 눈치를 보고 일본 기업이 말을 못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제일 곤란한 건 일본 네, 기업일 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전 세계 그 최대 반도체 기업 두 군데 자기 원료와 제품 이런 것들 납품하지 못한다는 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은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네. 일본이 사실 무역 의존도가 전체 경제 GDP로 보면 크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게요. 그런 첫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러시아나 좀 다른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그러면 한국 것만 사지 말고 중국산이나 실제 또 지금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럴 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를 사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품질과 생산량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중국 역시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 묻자 수출 제한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큼 따라오기에는 수년 아직까지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즉시에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생산 주기, 다른 경쟁 기업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따라올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년 내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근데 우리도 소재를 지금 뭐 당장 만드는 건 힘들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산화하자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게 네, 하고 일본, 미국도 하고 중국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하겠죠. 네, 일부 언론에서도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슬인가 봐요. 단순히 반도체 사슬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경기에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경제에 네. 얽혀 있는. 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오후에 방한을 해요.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일 문제에 있어서 좀 중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네. 이익에 이 온세포가 곤두 있는 사람인데 네, 네. 지금 니네 때문에 우리 미국 IT 회사 지금 손해보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중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걸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중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둘 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우방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특정한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저희가 좀 더 높은 우리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그 양이 상당하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만간 그것이 만약 여론으로 형성된다면 미국의 IT 기업들 또 IT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여론에 힘을 입는다면 우리나라에게 좀 더 유리한 다시 말해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입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그러한 여론이 분명하게 형성되었다고 판단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산이 맞춰진다면 지금 그 전까지는 신중하게 너무 그것에 의존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그게 뭐 친구들 싸움 말리려고 의협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걸 네, 테니까 우리 지금 칼럼니스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그 중재를 요청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는 그때 또 다시 계산해보고 고민해봐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WTO 기준에 따라서 중재가 된다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가장 좋은 결과가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렵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자, 오늘 이제 WTO 관련돼 가지고 또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네. 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 생생 퀴즈를 먼저 했는데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네. 제가 먼저 했더니 정답이 마구 쏟아지고 있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군요. 네. 자, 6136님 정답 디램.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 묵묵히 하는 게 애국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6877님 본인은 지금 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실습생이시래요. 그래서 그 농촌 지역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이 농사일 주로 하고 있는 동네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돌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 6136님이 맡은 일 묵묵히 하는 게 애국이라고 하셨는데 네. 묵묵히 애국을 하고 계시네요. 자, 5090님 디램. 방금 버스 탔는데 기사님께서 생생경제 듣고 계셔서 반가워서 인사했더니 김 PD 시원시원해서 아주 좋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자님이 맞으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2053님, 8468님, 5734님, 2672님, 4898님, 6343님, 6136님 다 오늘 새싹이신데 디램 정답 보내주셨어요. 네. 훌륭하신 청취자님들입니다. 오늘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럼니스트님. 네. 자, 디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현재 디램 가격 추이가 그래서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변동이 큽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재고 물량 소진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구매자들이 네. 물건을 이제 구입하고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상 이것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주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생산 제품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거의 정비례하게 반도체 가격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빚어질 것을 대비하는 수요들이 늘고 있어서 반도체 네.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이제는 좀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었잖아요. 그 목소리의 뒤에 배경에는 이런 일을 예측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비메모리 산업에 대한 육성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태동기서부터 있던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볼륨은 있지만 네. 소위 그 CPU랄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말씀만 근데 그렇게 필요성은 있었지만 정부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대학에서는 아예 메모리 학과를 만들겠다 할 정도는 최근 들어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비메모리 산업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메모리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비메모리 프로세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것은 이미 비메모리 분야에는 인텔이나 퀄컴 같은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숙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비메모리에 대한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로 모신 건 아니지만 우리 또 칼럼니스트께서 보안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오늘 사실 이 뉴스가 좀 뜨거워요. 북한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하웨이 장비를 통해서 3G 통신망을 구축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이 미국이 하웨이를 공격할 때 이제 명분 중에 하나가 하웨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물론 지금 이건 북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미중 간 하웨이 갈등에 뭔가 변화를 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시점이 언제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유엔을 통한 제재 조치나 또는 그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슈가 대북제재. 되겠지만 네네.
이 3G망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굉장히 오래전 2013년도 이전 일이 불거진 것이라면 당장 대북 제재의 화해를 통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제재는 또 화웨이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미국의 실정법을 통해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유엔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점이 특정이 되는지 네. 또는 또 어떠한 화웨이의 어떤 법인 주체가 실행을 한 건지에 따라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별로 대북 제재 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이거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위반 제재 했으면 벌써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극히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네. 믿지는 마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인수 IT 칼럼니스트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